그러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8 수열의학 공부 수학적 기납법 2페이지 들어갈 텐데요. 자, 요 단어는 다시 한번 특성 말씀드리자면 개념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다 끝나고 일주일 뒤에 8, 9단원을 같이 제출하셔야 되니까 풀 수 있는 건 틈틈이 풀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삐뚤한데?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수열의학을 시그마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시그마가 뭐냐라고 개념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이거 수열의 합이지. 맞아?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얘를 모두 더하고 있구나. 간단히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나온 걸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에 보이는 이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를 응축시켜서 압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시그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n 무슨 의미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하겠다라는 개념이죠. 일명 얘를 풀어서 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요 녀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보이는 이 세 개의 표현은 모두 다 같은 표현이야. 셋 중에 출제자가 이 표현을 주고 얘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출제자가 이 표현을 주고 얘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앞에서는 친절하게 SN의 식이 주어졌다면 지금부터는 SN을요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즉 우리는 이렇게 식이 나와도 요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식이 나와도 요렇게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닌 경우가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간다? 요 표현을 보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요런 식의 풀이도 있다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푸는 건 전부 요 세 가지에서 얘기가 될 거다. 그러면 바로 한번 볼까요? 이 시그마 AK의 구조는 뭐냐면 이런 의미야. 아래끝 윗끝에서 얘는 K자리에 1이 들어가는 숫자부터 계속해서 더할 건데 일식 자연수를 쭉 올려서 n이 마지막에 올 때까지 더해줄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1로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수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4, 7 예, 몇씩 계속 더해주고 있으니까 3씩 더해주는 등차 수열이야. 사실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의 합으로도 풀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요 등차 등비는 졸업했거든. 네. 등차 등비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요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뭔지 모르겠지만 시그마 K는 1에서 몇 번째 항까지는 모르겠지만 AK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그리고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뭐지? 라는 요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시그마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항 AK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반항 AK 만들어 보면 얘는 뭐야? 우선 1, 4, 7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공차가 3이지요. 그러므로 3K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뒤에 뭐만 해주면 됩니까? 빼기 2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맞나요? 자, 이제 요거까진 구했어. 이제 몇 번째 항까지냐? 요 위에 윗끝을 구하려면 요 식은 88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었더니 3K는 90 나와서 K의 값은 30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시그마로 얘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그마 K는 1에서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다? 30번 짱까지 더한 거고 AK 자리에는 뭐라고 써주면 되겠다? 3K-2라고 써주면 되겠다요. 이것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고치는 방법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식 여러분이 시그마로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항과 몇 번째까지만 더하는지 그 두 개 정도만 알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 풀었으니까 자, 푼 사람 얘기해 주세요. 시그마 K는 몇부터 몇까지? 어떠한 식이다. 시그마 K는 1부터 몇까지? 122항까지? 몇 번째까지야? 안 풀었어? 예. 이 시간 들였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열의 합이에요. 우선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2, 6, 18, 54 이런 수열이야. 몇씩 곱해지고 있어? 30 곱해지고 있으니까 와 계속 30 곱하네. 등차다 등비다? 등비 수열이다요. 자, 그래서 AN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N 구하면 A 아래에 n-1제곱 요렇게 되겠죠. 자,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486이 몇 번장인지 알고 싶으면 2 곱하기 3의 n-1제곱은 486이야 라고 요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양변을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43이 돼요. 자, 243은 3의 몇 제곱인지 구해야겠지. 그래서 구해보자. 3, 8, 1, 9, 9. 이래서 3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5개가 들어가 있네. 그러므로 요 식을 풀면 n-1 지수는 5라는 지수와 같으므로 n은 6일 거야. 6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나왔죠?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까지? 6번째까지. 일반항 자리에는 n을 K로 바꿔서 2 곱하기 3의 K-1제곱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3페이지로 넘어가서 시그마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나온 얘기예요. 그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 1번에 요건 필기할 필요 없어. 다 나와 있어. A1 플러스 마이너스 B1 더하기 A2 플러스 마이너스 B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런 식 보이시죠?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은 식이 있을 때 우리 요 식을요 이렇게 쪼개서 요 부분만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주고 B1 더하기 B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BN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런데 요 식 자체는 수열의 합이지. 수열의 합은 수열의 합인데 어떤 수열의 합입니까? 시그마 K는 1항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고 있어요? n번째까지 더하고 있고 일반항은 뭐가 되고 있지? AK가 되고 있어요. 더하기 빼기 같은 원리로 뒤에 있는 식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맞아?
여러분은 사실 여기까지만 필기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반면에 이 앞에 있는 식은 뭐랑 같은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식은 시그마로 바꾸면 시그마 K는 2랑부터 n번째까지 A, K 플러스 마이너스 BK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봤더니 결국 아우 이 식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즉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는 이렇게 시그마를 분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게 1번 공식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 시그마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시그마의 성질은 꼴랑 4개. 요 4개 중에요. 이런 식이 보여 안 보여? K는 1에서 n까지 AK 곱하기 BK 이런 식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구조를 가진 식. 안 보이지? 맞아? 혹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분의 BK 이런 구조를 가진 식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얘기는 이런 건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시그마는 적어놓습니다. 별표 3개.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첫 번째 줄에 적어놓으세요.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즉 시그마 뒤에 덧셈이나 뺄셈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시그마 뒤에 덧셈이나 뺄셈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시그마 뒤에 덧셈이나 뺄셈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시그마 뒤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오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몇몇 유형만 풀 수 있다. 시그마 뒤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오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몇몇 유형만 풀 수 있다. 시그마 뒤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오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몇몇 유형만 풀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이 오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몇몇 유형만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기본을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뒷부분에 가서 시그마 뒤에 곱셈이 나오는 유형과 나눗셈이 나오는 유형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 아, 시그마 뒤에 곱셈 나눗셈 오면 그 상태에서는 시그마 못 푸는구나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CAK라고 나와 있을 때 요 C는 상수일까 변수일까? 상수를 의미해요. 왜? 시그마 밑에 있는 문자인 K만 변수거든. 그러면 K 이외의 다른 문자는 상수예요. 그러면 이 상수는 어떤 특징이냐? 시그마 앞으로 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2번이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이 요 CAK를요, 시그마를 무수히많은 더하기 기호로 풀어서 보면 CA1 더하기 C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CAN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이런 식 나오면 C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지. 공통인수로 빼버리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C.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요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시그마 뒤에 상수가 나와 있으면 상수가 이렇게 변수식 옆에 곱해 있으면 이 상수는 어떻게 한다? 시그마 앞으로 나간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C가 나와 있어.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3번 그 밑에 나와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C라는 의미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땡땡땡 N번째 항도 C. 여기에 그래서 C를 몇 개를 더하고 있다? N개를 더하고 있으므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N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요 NC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즉 시그마 D에 상수 하나가 떨렁 나와 있으면 얘는 NC인데 선생님이 이 공식을 기억 잘하라고 이렇게 불러요. 눈사람 공식이라고 불러요. 옆으로 놓은 눈사람.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위에 있는 것과 요 뒤에 나와 있는 상수 두 개를 곱해서 N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보기 전에 아래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너무나도 잘하는 거지. x가 3 이상 6 이하일 때 정수 x의 개수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구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 후에 등호가 둘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2를 해준다요. 여기다 대고 이런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선생님, 3 이상 6 이하인 정수는 3, 4, 5, 6, 어머 4개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 나왔지만 실제 수능 문제가 나올 땐 여기와 여기의 사이가 몇만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럼 손가락으로 센 애들은 그 몇만을 세고 있을 거 아니야. 미친 거지. 그래서 항상 큰 수 빼기 작은 수에 등호 둘 다 들어가면 플러스 1을 해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줬는데 등호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빼기 1 해주고 등호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라고 요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요 4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상수 3을 더하는데 5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더한대. 그러면 얘는 뭐야? 5번째 항부터 13번째 항이라는 건 둘 다 등호가 들어간 경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큰 수 13에서 작은 수 5를 빼주는데 둘 다 등호를 포함한 경우니까 플러스 2를 해준 후에 아까 NC였지? 맞아? 여기에서 3을 이렇게 곱해야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9 곱하기 3에서 27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네모 박스 안에 네 번째 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K가 L에서 N까지 C다 라고 나오면 오씨 1항부터가 아니라 L항부터 더했네. 자, N에서 L을 뺀 후에 둘 다 등호 들어가는 케이스니까 반드시 뭘 해준다? 플러스 1 해주시고 C를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시그마 교의 성질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뭐 여기서 외울 건 눈사람 공식, 상수씨는 앞으로 나가. 뭐 그리고 얘는 분배할 수 있어. 뭐 요 정도면 게임 끝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4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조건 암기해야 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시그마로 표현한 후에 뭔 짓을 하냐면 시그마 교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해낼 수 있게 돼. 그런데 그 시그마 교의 성질은요, 즉 시그마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에는요, 이렇게 5개만 알고 있으면 모든 시그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시그마 뒤에 상수가 나오는 경우 눈사람 공식으로 곱해주면 돼요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5번을 보면 이게 일반항인데 많이 보던 구조의 일반항이야. A 아래 K-1제곱, A 아래 N-1제곱. 무슨 수열의?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지.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읽는다? 등비수열의 합. 자, 이처럼 시그마 D에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나와 있어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문제를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이미 배운 거네? 그럼 못 배운 건 뭐야? 시그마 D에 K가 오는 경우, 시그마 D에 K의 제곱이 오는 경우, 시그마 D에 K의 세제곱이 오는 경우, 요거 세 개만 알면 시그마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바로 뭐다? 위에 나와 있는 개념이다. 그럼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자. 시그마 K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시그마 K 공식은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 와우, 이거 자연수의 합이구나. 선생님이 자연수의 합을 뭐라고 외우라고 가르쳤어? 2분의 보고 1 더하고 이렇게 예전에 가르쳤죠. 자연수의 합, 짝수의 합, 홀수의 합 가르쳤었지? 그런데 지금은요, 얘가 없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얘를 보고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분의 보고 1 더하고 공식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 공식 2분의 보고 1 더하고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 공식을 암기시킬 때 특징이 있어요. 보통 수학을 잘 모르는 학생들 혹은 잘 못 가르치시는 분들은 야,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야 라고 이렇게 예로 암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n자리가 계속 바뀌어. L도 나오고 M도 나오고 막 K-1도 나오고 계속 바뀌어. 그러면 공식을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적용하기 쉽다 편하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아니고 문장으로 2분의 보고 1 더하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2번 시그마 K 제곱 공식은요 6분의 보고 1 더하고 그리고 얘하고 얘 더하면 요 세 번째 항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두 개 합이라고 외울 겁니다. 6분의 보고 1 더하고 두 개 합. 이게 바로 우리가 시그마 K 제곱 공식을 외우는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시그마 K의 세제곱 공식은 보니까 와, 시그마 K 공식에다가 전체 제곱한 것만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똑같이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외워야지 활용하기가 쉽다. 자, 지금부터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시그마 K는 2분의 보고 1 더하고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시그마 K는 2분의 보고 1 더하고 한 번 더. 시그마 K는 2분의 보고 1 더하고 외우셨죠? 자, 시그마 K 제곱은 시작!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보고 1 더하고 두 개 합.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보고 1 더하고 두 개 합. 세 번째, 시그마 K 세제곱은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 시그마 K의 세제곱은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우리 흥미로운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인데 이 공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몇 항부터 더할 때만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다? 1항부터 더할 때만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3 1, 2, 3 이 공식들은 모두 1항부터 더할 때만 써먹을 수 있다. 1, 2, 3 이 공식들은 모두 1항부터 더할 때만 써먹을 수 있다. 1, 2, 3 이 공식들은 모두 1항부터 더할 때만 써먹을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또 공식의 특징 하나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K에 관한 1차식이었어. 맞지? 1차식이었는데 1차식을 막 쫙 더했더니 갑자기 N에 관한 몇 차식이 되고 있어? 2차식이 되고 있어요.
2차식을 막 더했더니 n에가 나 몇 차식이 되고 있습니까? 3차식이 되고 있어요. 3차식을 쫙 더했더니 n에가 나 몇 차식이 되고 있습니까? 4차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좀 정리해 놓을게요. 1차들의 합 화살표 몇 차? 2차. 2차들의 합은 화살표 몇 차? 3차. 3차들의 합은 화살표 4차.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요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선을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차원, 이 선들을 계속 합하잖아? 그러면 선들을 계속 이렇게 더했더니 뭐가 생겨? 면 2차원이 생겨버려요. 자, 그리고 2차원, 이게 이제 면, 얄짤한 면이 하나 있지? 근데 이 면들을 계속 합쳐버리면 얘가 뭐가 돼? 입체도형, 직육면체가 돼버리겠죠? 즉 직육면체라는 건 몇 차원?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차원은 누적이 되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식이 아닌 문장으로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그 수식으로 외운 애들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외운 친구들은요,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해요. 6분의 19에 19에다 1 더하면 20에다가 잠깐만 2N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19에다가 1 더하면 38에다 1 더하니까 39야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그 수식에 맞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하면 39야 라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빠르고 편하다. 문장으로 외우자예요. 자, 그러면 요 공식도 풀어보자. 얘 몇 분의 시그마 K 공식은 몇 분의 2분의 보고 1 더하고 자, 얘 시그마 K제곱 공식이에요. 불러볼까? 시작!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요 녀석 시그마 K의 세제곱 공식입니다. 불러볼까? 시작!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 요렇게 쓰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얘기해보자. 이 공식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몇 항부터 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 1항. 그 얘기는 출제자들이 1항이 아닌 것부터 더하라는 문제를 낸다 안 낸다? 낸다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5페이지 1항부터 시작되지 않는 시그마 공식 처리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1, 2, 3에 3개의 시그마식을 적어 놓을 거예요. 시그마 K는 5부터 13까지 K, 시그마 K는 13부터 150까지 K의 제곱, 시그마 K는 23부터 50까지 K의 세제곱이라는 1항부터 시작되지 않는 시그마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봐요. 시그마 공식이라는 것은 원래 무조건 1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때만 쓸 수 있어. 그런데 우리한테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5항부터 13번째 항까지만 구하래. 그럼 우리는 1항부터 몇 항까지만 빼버리면 된다? 4항까지만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항상 1항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K는 1에서 13까지 K 전체에서 시그마 K는 1에서 4항까지 K 요 필요없는 부분만 빼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다예요. 그럼 아래 2, 3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네? 해보세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과 똑같이 하는